안녕하십니까. 외식 경영 컨설팅 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메뉴 분석 크랩입니다. 네, 크랩 많이 드시고 계시나요? 네, 크랩 사실은 뭐 없어서 못 먹죠. 네,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같은 경우도 일부 상류층에서만 향유했던 그런 메뉴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이제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이제 뭐 킹크랩이나 랍스터 많이 보게 되죠. 네, 오늘은 크랩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크랩 어원은 뭘까요? 네, 10각목의 각각류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적고 맛이 담백하고 소화성이 좋아서 병 회복기에 있는 사람이나 노인들, 그다음에 고단백 저지방을 필요로 하는 비만, 고혈압, 간장 질환자에게 권장되는 그런 외식 메뉴입니다. 게 조리, 빨갛게 변하는 것은 아스타잔신이라고 하는 그 색소 때문에 그렇게 빨갛게 변한다고 하고요. 게 종류를 보게 되면은 뭐 사실 뭐 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크랩 종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보시는 것처럼 킹크랩, 대게, 랍스터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킹크랩입니다. 킹크랩은 번식 가능한 성체가 되는데 약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컷이 한 30년, 암컷이 한 25년. 생각보다 오래 살죠. 그래서 이 킹크랩은 이렇게 오각형의 모양으로 등껍질이 한 오각형의 모양으로 표면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뿔이 나 있는 거죠. 그게 특징이죠. 그다음에 최고 성체로 자라게 되면 한 11kg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가락시장에서 한번 한 7kg까지는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요거는 일반인들 잘 모르세요.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 잘 모르는데 이렇게 킹크랩 종류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요 킹크랩은 레드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는 레드, 블루, 옐로우가 있는데요.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게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블루, 좀 캄차카 쪽에 러시아에서 좀 아래쪽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블루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옐로우라고 약간 주황색을 띠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레드는 뭐 사실 제일 맛이 있는 거고요. 블루는 조금 싱겁고, 옐로우는 좀 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 근데 역시 단연 제일 비싸고 상질로 치는 거는 레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게입니다. 뭐 대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발에 다리가 모양이 이렇게 대게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대게라고 하고요. 이제 학명으로는 이제 스노우 크랩, 이렇게 다리 위에 하얗게 눈이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노우 크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영덕대게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실제로는 영덕군보다는 울진군이 사실은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덕군에 집화장이 있다 보니까 영덕 대게가 유명해지는 거고, 최근에 영덕을 가서 보시면 한 2, 3년 됐을까요? 그 정도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게에 이렇게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이 박달게라고 완장을 차고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진짜 오리지널 대게입니다. 그래서 좀 살이 꽉 차 있다 그래서 이제 박달나무처럼 딱딱하다 그래서 이제 박달 대게라고 하죠. 최근에는 뭐 키로에 뭐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비싸죠. 되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는 랍스타입니다. 랍스타는 보통 한 1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 각피, 1년에 한 번씩 각피를 하면서 성체로 자라게 되는데 이거를 각피만 할 수 있다라면 사실은 뭐 영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랍스타가 좀 비싸고 고급 어떤 그런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다만 친구들은 이런 각피를 하지 못하는 나이가 들면서 10년 정도 되게 되면 너무 껍질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각질을 부시지 못해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런 그 랍스타를 가지고서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랍스타는 사실은 캐나다 랍스타가 최고로 치고요. 뭐 동남아에서 뭐 비슷한 유의 종류들이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캐나디안 랍스타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랩 현황입니다. 크랩은 뭐 국내에 계속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수입량, 금액도 많아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크랩 이슈 및 트렌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게 나라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요거는 지금 전국에 한 18개 매장 정도가 있고 이제 대게를 프랜차이즈화해서 성업 중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이킹스 워프 가보셨나요? 여기는 좀 요금 체계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0불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뭐 한 1,3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1인당 한 13만 원 정도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랍스타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랍스타 무제한 무한 리필집을 만든 게 바이킹스 워프인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런 키워드 같은 걸 검색을 하다 보면 바이킹스 워프 하면은 스시 맛집, 갈비 맛집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운영 주체가 아무래도 이제 랍스타가 고가이다 보니까는 그런 메인 메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서브 메뉴를 좀 보강을 잘 하고 노력을 더 해서 랍스타를 덜 먹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그 뷔페 식당에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약 한 1.2kg,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kg 정도의 취식을 합니다. 전체 먹는 양이죠. 이게 뭐 음료가 됐건 뭐 전체 그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랍스타로 다 채울 거냐, 스시로 채울 거냐, 갈비를 채울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고가의 메뉴에 뭐 킹크랩 무제한이라든지 뭐 랍스타 무제한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당연히 그런 사이드 메뉴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헬로크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랍스타, 킹크랩을 배달을 시켜 먹어? 보통 막 20만 원, 30만 원, 뭐 많게는 뭐 100만 원까지도 가거든요. 이거를 내가 전화를 통해서 앱을 통해 가지고 배달을 시켜 먹는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 전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코로나 중심에서 많이 좀 확장됐던 브랜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최근에는 약간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배달 전문점에서 이런 고가 메뉴를 팔 수 있다라는 거는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크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크랩 고가이기도 하고 사실은 초기 창업할 적에도 뭐 워낙 단가가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최소한 뭐 400, 500 정도는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접시, 뭐 담음새, 또 직원의 서비스, 또 마케팅 다 달라야겠죠. 우리가 삼겹살 마케팅하는 거하고 뭐 랍스타 마케팅하는 건 전혀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사업을 준비하시면 보다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